먼저 현안 질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방통위 직무대행 사퇴와 방심위 예산 편성 및 보직 사퇴 등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오늘 2025년 1월 6일 현안 질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현안 질의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1월 6일 현안 질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1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방심위 회계와 관련한 자발적 참고인 출석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네. 이건 뭐 반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요구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기관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현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노정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황정화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최민희 위원장님, 자료 제출 의견 먼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내란 수기 윤석열이 헌법을 초월해서 내란을 벌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란 수기 윤석열은 지금도 지지층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내란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지지층을 총알바지로 내몰고 자기는 잡혀가지 않겠다면서 비루하고 치졸하고 추잡스러운 행태를 벌이는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실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윤석열의 탄핵을 막겠다며 공수처를 막아서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반기를 들며 고위공직자들이 사표로 압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정신머리로 계엄을 막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겠습니까? 지금 내란 세력이 윤석열 탄핵을 방탄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로 추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친이 쿠데타, 내란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작태를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시간에도 내란 수괴와 내란 세력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과방위 의결로 내란의 주범 중 하나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번의 휴대전화 교체를 통해서 증거를 인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탄핵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달 7일 박선재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안가 회동을 인정한 지난달 6일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또 다른 안가 회동자인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완규 법제처장도 줄줄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내란 세력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저지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 의결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급등하고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체포가 불발되자 주가 상승세는 꺾이고 환율은 다시 치솟았습니다. 내란이 지속되면 경제가 무너지고 내란이 저지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과방위에서도 내란의 연속성을 꿈꾸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 저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행정실에 공유했는데 해당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12월부터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과방위 의결 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두 간사님께서도 지난 회의 때는 자료 제출 의결을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빨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두 위원님 2분 드리시죠. 네. 지금 우리가 지난 1개월 동안 했던 일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결론이 나옵니다. 코스피가 오늘 아침엔 조금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우리 외환 보유고가 적정하게 유지되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했고 또 국민들이 힘으로 보여줬고 또 우리 군이 무엇보다도 이제 쿠데타에 동원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사라는 군이 어떤 부당한 군의 시도 노력에도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덕분에 지난 1개월 동안 우리 정치가 큰 혼란을 거듭해 왔지만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과방위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내란 수계, 내란 공범이란 말로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온 국회가 요동쳤습니다. 근데 왜 탄핵 소추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까? 이건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 모든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결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 한번 파행을 빚었습니다만 더욱이 동료 의원들에게까지도 뭐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들, 그리고 지난번 탄핵 소추문에서 우리 추기호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몰고 또 국무위원들까지 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스스로 이제 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문에서 왜 가짜 뉴스입니까? 헌법재판소 그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될 문제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도 안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1당인 민주당이 이런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아까 코스피도 이야기하시고 또 코스닥도 이야기하시고 환율도 이야기하셨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이미 벌어진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또 전 세계가 우리 국회와 우리 국민과 우리 군의 민주주의 예,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신데요. 경제 전문가이니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좋은 결정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창용 하는 총재의 말씀을 다 같이 귀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혹시 김현 의원님, 아니 잠깐 안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노종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말 모르고 했다면 헌법재판 절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행위들 그 무엇 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 이 내란 행위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다투는데 내란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 왜? 그건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란 행위들이 위헌이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겠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2017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1월에 권성동 그 당시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은 형사재판의 영역이다.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탄핵 소추를 추진했던 주도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 탄핵 소추단입니다. 우리는 뇌물죄 등을 다투지 않고 위헌 여부를 다투겠다. 그렇게 해서 8년 전에 지금과 똑같은 절차로 일종의 변론 다툼의 대상에 대한 정리를 한 거예요.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들이. 그걸 내란죄를 뺐다고요? 탄핵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이거 누구를 기만하고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극렬 지지자들만 혹하겠죠. 제발 이제 이렇게 다 아는 걸 제발 좀 권성동 원내대표께 좀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답하는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유상임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도가 됐던 내용이어서 사실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유상임 장관께서 그 최상목 대행의 그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방침 발표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날 그 국무회의를 끝내고 간담회 국무회의 마치고요. 네. 마치고는 이미 이제 대행께서
두 사람을 재판관으로 거명을 한 상태라서 기자분들 앞에서 그걸 끝나고 간담회 때 왜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시냐, 뭐 이런 유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럼 상의를 안 한 그런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신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세요? 글쎄요, 그 자리에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해도 시간상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만약에 최 대행께서 유상임 장관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봤으면 어떤 조언을 하셨겠습니까? 예, 제 나름대로 보관이 있었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요. 네. 지금 최 대행께서 상설특검 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지체 없이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건 아시죠? 상설특검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3주입니다. 이 상황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제의권을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시 논의를 국회에서 아니, 해달라. 국무위원께서 지금 제2요구 이렇게- 대상하고 지금 제가 질의한 걸 지금 구별을 못 하고 계신데 일반 특검법안은 제2요구권을 행사하셨죠. 네네. 상설특검은 다른 겁니다. 아이고. 이미 법이 있고요. 국회에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절차가 끝나면 대통령, 지금 권한 대행은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국회 추천위원회에.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그것은 지금 제가 대파할 수 있는 성격은 못 되는 것 같고 우리 지금 최 대행께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문제에 그와 대해서 관련된 국무회의에서 조언을 상의를 해본 적이 하든가. 조언을 해보신 적이 없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같이 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건 명백한 위법 상황이에요. 이걸 빨리 흠결을 치유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국무위원들께서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상의 안 했다고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지금 장관님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현안인데 꼭 물어봐야 얘기를 합니까? 서로 소통 안 하나요? 조언하고 이런 위법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이런 조언 또는 의견 개진 안 하십니까? 서로? 다음 국무회의 때 그런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국무회의가 수차례 열렸는데 아무도 안건으로 얘기도 안 했고요. 대행도 꺼내지 않았고 국무위원들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죠.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윤석열 측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경호처가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또 이의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이것마저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휘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은 어떠한 입장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되는 수사기관의 집행 절차를 방해하고 또는 방해 상태를 방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1분 더 드리세요. 요거까지만 답을 좀 해주시죠. 자, 모든 사법 판단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존중하는 거죠. 그러라고 배운 거고요. 그게 삼권 분립이고요. 어떻게 다 입맛대로 합니까? 특히나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호위하겠다고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고 있는 이 상황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서
이 방해 행위의 공범일 수 있습니다. 방조범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무위원이면 건의하고 의견 개진해서 이런 상황을 해소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무위원의 의무 아니에요? 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론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아마 우리 직무대행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확인하는데 법원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답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 문제 전체에 대한 얘기를 아니요, 아까 말씀드립니다. 노정면 의원이 법원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찍어서 물어봤을 때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한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 예. 그 법원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 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그것조차도 법원이 조목조목 법 조문으로 반박하면서 기각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불법성에 대한 논란은 일단 종식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최수진 의원님 안 오셨죠? 한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7분입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요즘 내란 수계의 윤석열 씨 행태를 보면은 참 구질구질하다는 표현 자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보시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겠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대국민 다 말을 한 분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이번엔 체포영장을 응하지 않기 위해서 관저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일선 경호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범죄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자손 대대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간을 끌어보겠다. 버티면 뭔 수가 나오겠지. 뭔 수가 나옵니까?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자꾸 국힘당이 일부 보수 매체와 단체들이 무슨 호재를 만난 양 떠들어대고 있는데 내란죄 뺀 거 아닙니다. 내란행위 심판합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 회사가 있었어요. 회사원이 그 회사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엄청난 방화를 했어요. 회사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회사원 회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징계조차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고조차 밟아야지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형법에 따라서 이 사람의 방화죄를 따지는 겁니다. 형량을 어떻게 할 건지, 몇십 년의 형을 살릴 건지 그게 헷갈립니까?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헌재에서 그 제목을 정리한다고 하니까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윤석열 측부터 해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간 끌어보려고 했던 전략이 지연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6개월 끌어보고 4월 18일 넘기면 그 알량한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 임기 끝나면 또 무슨 수가 생기겠지. 정말 2022년 5월 9일 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선서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헌법을 보호하겠다고 한 사람이 맞습니까? 지키겠다고? 어떻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까? 선동질해서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정말 제발 국민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씨는 저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힘당이나 공무원들 중에 그런 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유상임 장관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뭐 반발한 게 맞습니까? 일단은 그 짧게 얘기 좀 국민 해주세요. 간담회의 내용을 바깥에 얘기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여당과 아무 생각합니다. 소통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게 맞습니까? 발언하셨어요? 뭐 본인이 소통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아니, 하셔서 그래서 우리 유 장관도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까? 국무위원들하고도 소통을 안 했으니 그러면 여당하고 그러면 소통을 아니 했느냐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이게 여당과 상의를 할 소통을 할 문제로 유 장관은 판단을 합니까? 아니요, 당정은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니 중요한 이 절차도 시점에서 모르고 계세요? 어떤 이미 절차를 11월에 여야 합의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내용 아시죠? 추경 원내대표 발표까지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발표했고 그러면 국회가 법에 따라서 절차 밟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아니 절차를 했어요. 의결을 했어요. 헌재도 임명하는 게 맞다고 하고 대법원도 맞다고 하고 헌법학교도 맞다고 하고 정치학자도 맞다고 하고 심지어는 유 장관이 나온 서울대 학생도 맞다고 하고 서울대 교수도 맞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그 아니요. 여당과 소통할 문제입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12월 3일 날 유연적인 위법적인 계엄 선포됐을 때는 뭐 부르지 않았으니까 안 갔다고 합니다. 해제될 때는 가셨고. 그러면은 그때 이런 비상계엄을 한다고 불렀으면 가서 뭔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야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으니까 반대했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질문이 쏙 적절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잠깐만요. 대답할 필요는 그 시간 좀 없겠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질문이 적절하고 안 적절한 거를 장관이 판단합니까? 아, 우리 그러면 국민이 판단하지요. 좀 기다려 보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오지간 소리가 소리를 지를 권리가 없어요. 무슨 권리로 소리를 지릅니까? 다시 그러면 차분하게 물어보지요. 12월 3일 날 자, 돌리세요. 비상계엄과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된다고 윤석열 씨가 장관들 불러놓고 얘기할 때 유 장관한테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럼 유 장관은 야당하고 소통이 없었으니까 이런 계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돌이켜보면 불렀으면은 그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부적절한 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제가 아니, 그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부적절합니까? 했느냐를 여쭙는 아니 거예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 얘기도 장관께서 들어보세요. 헌법재판관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을 때 이 간담회에서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을 하셨다면서요. 이 같은 논리라면은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할 기회를 주셔야죠. 얘기해 보세요. 그거를 뭐 반발이라는 반발이고 제 의사 표현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요. 반발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을 것 같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왜 그 가정을 해서 거기에 질의에 자, 답을 그러면 요구하는지 가정이요? 그럼 다시 저 있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지금 유상임 장관은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 체포영장에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여 경호처 경호관들 뒤에 숨어서 계속 응하지 않고 이거는 정당하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은 어쨌든 지금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제가 목소리를 높인 거에 대한 지적을 하기 전에 일국의 장관이라면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이렇게 당당하게 의견을 낼 정도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야 됩니다. 국무위원이시기 때문에. 내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좀 당당해지십시오. 법과 국민과 역사 앞에서요. 제가 이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임명되기 전에 한 20여 년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셨죠. 서울대 학생들이 시국선언문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짓밟는 행위 분명하고 저한 10초만 더 1분 드렸죠. 1분 더 드렸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1분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분 더 드렸어요, 이미. 아, 이미 드렸 1분 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그냥 육성으로 읽겠습니다. 서울대 제자들이 한 얘기니까 들어보십시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짓밟는 행위 분명하며 정파적 갈등을 떠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다. 네. 그렇지 이정헌 않게 네.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직에 계신 분은. 예, 장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의 적절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정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먼저 항공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생명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방송 정책이 더 따뜻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참사 수습과 더불어서 내란의 잔부를 진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태규 대행도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동조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윤석열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오늘 저는 이런 것들을 김태규 직무대행에 묻고 싶었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늘 불출석한 이유가 뭡니까?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출근을 못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알고 계십니까? 뭐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사직서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두 사람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반발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권한 대행께서 그 사직서를 반려를 하셨고 네. 그래서 계속 직무는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뭐 사직서는 반려됐으니까 계속 일을 한다고 합니까? 예, 업무는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아직까지 뭐 사직의 뜻을 굽히지 않았거나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뭐 말씀하신 적은 네. 없습니다. 예. 결국에 사직서 제출의 진정성도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위원도 아닌데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반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도 뭐 아프다고 하니까 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는 반드시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도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고 또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발한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임 장관께도 앞서서 질문이 나왔으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사전에 서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겁니까? 화라기보다는 국무회의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당연히 중요한 국가적 대사인데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제 나름대로 보관도 있었고 뭐 그런 찰나에서 좀 아쉽다라는 것을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네, 그 자리에서 뭐 국무회의에서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신 거죠? 사의는 사실 우리 그 비상계엄 이후에 총리께 우리 이 국무위원들 전원이 이 사의를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관저에 숨어 있으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씨가 대통령 선거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뭐 국무위원으로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국무위원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 선거 전에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그런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 이렇게 관저에 숨어서 계속 버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전에 국무위원들과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하셨던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이런 말을 했었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는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가 추락하는 일을 막고 경제를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장관님. 네, 당연히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려면 신속하게 내란 사태가 종결되고 또 법적 책임, 또 역사적인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서둘러 진행돼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뭐 그 하는 총재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면 타당한 것도 같지만 거기 국무위원 누구도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윤석열 씨에게 왜냐하면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을 해야 되고 판단은 대행이 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 씨에게 오늘 체포영장 시한인데 당당하게 나서서 수사 받을 건 수사 받고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라고 말할 생각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대답을 않겠습니다.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자신감이나 용기도 없습니까? 계속 윤석열 씨하고 같이 가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장관도? 이 의원님, 내란 문제는 아직 결정이 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내란이 아닙니까? 내란 여부는 아직 결정이 나질 않았어요. 내란 여부를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건 형사법이든 뭐든 결정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비상계엄을 한 거죠. 통칭이었습니까? 비상계엄을 한 거죠. 장관은 지난번에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 님들께서는 팩트 체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팩트 체크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쫓기시니까요. 우선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11월 3일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히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서둘렀다. 사실 아닙니다. 11월 22일 여야 합의로 민주당 2명, 국힘 1명, 헌재 재판관 추천키로 합의했고 국민의힘도 1명을 추천했고 다만 거꾸로 12월 3일 이후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입니다.
정확히 사실관계 확인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번 헌재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사실 아닙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 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3일 1차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2024년 12월 14일 심판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론 기일이 2025년 1월 14일 잡혔어요. 한 달이 넘어서.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는 것 아니다.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 여론조사 응답률이 1 내지 3%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뭐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2016년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내란죄라는 죄명을 뺐냐? 윤석열 측 전략이 내란죄다 아니다 법리적 법기술적 논란으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재판이 진행되면 헌재 판결이 불가능하다는 억측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가 간파하고 민주당은 헌재는 헌법 위반 대통령의 행상 책임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판단을 먼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등등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먼저 따지겠다는 거고 경제가 회복되려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빨리 내란 수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혜민 의원님 질의하시죠.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민 의원님 그리고 신성범 의원님 이진숙 하시는데요. 제가 방통위원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된 이후 7개월 이상을 대통령은 아무 답변 없이 저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은 저를 온갖 파렴치범 뭐 이렇게 몰아세우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얘기 그만하십시오. 이혜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혜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장관님 지금 다들 빙글빙글 돌리면서 말씀하시는데 궁금해하시는 거 그냥 직진으로 한번 말씀을 전할게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혹시 지금 조금 있으면 나한테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국가 정상화하는 데 애쓰셔야죠. 지금 한남대로 위에 은박지 둘러쓰고 몇 날씩 밤새는 분들 있습니다.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현장 한번 꼭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방심위 관련된 현안 있어서 한번 짚겠습니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님 오셨나요?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그쪽에 계시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가짜 뉴스에 대해 그 이태원 참사 때요. 진짜 잘 안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신속 심의했었죠. 예, 이태원 참사 때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한글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짜 뉴스 엄청 많았어요. 토끼 머리띠부터 말도 안 되게 많았고요. 정현주 위원장 시절이었고 제가 보고 받은 거에 의하면 알려드릴게요. 이태원 참사 그리고 태풍 흰남노 피해 26건 신속 심의를 했었습니다. 방심위에서. 이번 애경 제주항공 참사 관련된 가짜 뉴스 있습니다. 신속 심의 몇 번 하셨어요? 8일 날 방송 심의 신속 심의를 몇 번 하셨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네. 지금 류희림 방심위는 대통령 비호하는 데는 신속 심의하면서 탄핵 동료 사이트 있잖아요. 그 탄핵 동의 투표 동료 사이트 그거 신속 심의해서 삭제했잖아요. 그게 제주항공 애경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짜 뉴스보다 더 중대한 사항인가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더 중대하고 더 급한가요? 지금 179분 희생자 나왔어요. 하루아침에 가족 잃었다고요. 사무총장님도 얼마 전까지 근조 리본 달지 않으셨나요? 국가 애도 기간이었는데 안 다셨어요? 대답은 안 하실 건가요? 단 적은 없습니다. 단 적은 없으세요?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4일로 끝났습니다. 저는 애도 기간이 끝났다 해도 유족들 슬픔 더 깊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기가 막힌 가짜 뉴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요. 참사 관련된 가짜 뉴스 초반에 진화하지 않으면은 들불처럼 던져서 사회 곳곳에 박힙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유족분들 내내 아프고 방심위는 아주 높은 우선순위로 방통위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신속 심의하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가짜 뉴스 확산 방지 안 하면 방심위는 문 닫아야 돼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속 다른 것은 다 관련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신속 강화하고 심의에 있고요.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 관련돼서 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제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사표만 던져놓고 출석 안 한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응원봉 시위하는 거, 탄핵 플레이리스트, 선결제 지도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국민들의 마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진짜 황당하게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탄핵에 관해서 찬성해달라 청원하는 그 문자 보내기 사이트 또한 새롭게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 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방심위가 신속 심의해서 사이트 삭제 조치한 거 그거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방심위가 진짜 심의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방심위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사실 뭐 오늘 안 나왔죠. 류일임 위원장.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직원들은 내팽개치고 본인 받는 월급에만 매달리는 걸 보면은 위원장부터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총장님 이거 참사 관련된 가짜 뉴스 방심위가 모니터링 더 급하게 하고 더 많이 하고 해서 신속심의하고 해서 방심위 존재 이유 보여주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현재 좋습니다. 30일 이후 즉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고요. 네. 방송에 대해서 해당 네, 관련 조치를 취하고 다음번에 신속 심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꼭 하시고 다음번에 저는 확인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들어가셔도 그러시면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김태규 직무대행 사직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반려됐습니다. 누가요? 권한대행께서 반려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반려하셨으니까 그냥 직무를 수행하시면. 그러면은 국무회의에서 사직서 낸 건 쇼였나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린 게 적절치 않아요. 사직서 내겠다고 한 다음 날 시무식 있었죠? 1월 2일 날 있었습니다. 네. 시무식 누가 진행했죠? 정부 시무식 말씀하시는 아니요, 겁니까? 방통위. 1월 3일 날 시무식이 있었고요. 예, 직대께서 네. 하셨습니다. 사표 내고 바로 다음 날 시무식은 하고 국회는 안 나오고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시무식 하게 되면 어디에서 시무식 말씀 자료 준비하세요? 기소관실에서 준비를 합니다. 사무총장님 전혀 모르세요? 저도 봤죠. 예. 네, 거기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직원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셨더라고요. 본인은 사표 쓰고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일하라고 하면 게다가 그 사표는 반려되고 직원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까요? 방통위 제대로 운영 못해서 방송통신시장 다 망가뜨려놔서 국회 제대로 설득도 못해서 예산 크게 삭감됐는데 사무처장으로서 직무대행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직무대행 안 나와서 그런데요. 사무처장님은 방통위 간부시잖아요. 방통위 간부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없으세요? 지금 예산 삭감돼서 다들 난리인데 저는 위원장의 탓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옆에서 보좌하셨잖아요. 제대로 보좌 못하심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시고 꼭 가서 전하십시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지금 정족수가 되나요? 의결 정족수.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전 세계에 20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의 후진국 수준의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황당한 일이에요. 내란 속의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비상계엄이 있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 의결을 했고 그리고 탄핵 소추까지 했어요. 12월 14일까지. 그 후에 3주가 지났는데 그 3주 동안 국가가 엉망이 됐어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기 계신 국무위원 저런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내란 잔당, 내란 동조 세력, 그리고 내란 공모 세력, 이 세력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돼버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빨리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상임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에 갔어요. 영장 집행을 방해했어요. 40명, 50명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예요. 사법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계를 배출한 국민의힘, 공동의 책임 있는 여당이 국가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어요. 국가를 바로잡고 지금 어려운 경제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세우기는커녕 아직도 내란 수계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거기를 방어해주고 있어요. 저는 당장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국민의힘 의원들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유상임도 참석한 국무회의 보고 깜짝 놀랐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당 1명, 야당 2명 합의를 했고 결국은 표결까지 해서 본회의가 통과됐어요. 근데 그걸 무슨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무슨 근거로 그걸 막아요? 그리고 권한대행이 그걸 통과시키겠다는데 여기 유상임 장관하고 김태규 대행이 그걸 막고 김태규 대행은 사표까지 제출했어요. 사표까지 제출한 쇼를 했어요. 그날 뭐라 그랬냐면 김태규 대행은 최권한대행이 이거 임명하고 사표 내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왜 사표 내지 않느냐고 당신 쇼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본인은 사직설 제표라고 반려하니까 또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쇼를 하고 있어요. 김태규 대행은. 그리고 김태규 대행이 방통위원회에 무슨 애착이 있어요. 업무래요. 여기 앉아있을 때 업무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도 대답하는 게 없어요.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런 게 수준이에요. 지금 국무위원회. 그리고 저는 유상임 지난번 전체회부터 와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국민들이 신뢰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용기 의원을 신뢰하냐 거꾸로 물었어요. 근데 제가 말이 섞이고 그날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국민들하고 저희 지역구 분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아니 내란 동조 세력인 장관이 저렇게 오만방지하게 의원한테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냐? 그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거고 의원을 모욕하는 거고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거다. 유상임 장관은 내란 수계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여기 청문 보고서 채택도 못 받았어요. 여러 가지 결격 사유로 겨우 통과돼. 국회에서 인정을 안 했다는 국민들은 전 동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유상임 장관에 대해서 내란 수계만이 인정한 게 유상임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국회에 와서 지금 상황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대답을 해요?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뻔뻔하고 아니 본인들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전후에 회의 참석했다 그랬죠. 전에는 참석 못하고 비상계엄 전에 유상임 장관. 대답을 해요? 예, 전에는 참석 못하고 후에 참석했다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후에 참석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계엄에 대해서 부당함을 어떻게 멘트를 했어요? 글쎄요, 그 얘기 제가 꼭 여기서 할 이유는 없어요. 아니 경로하고 관에는 윤석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국무회의 가서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엔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강제 앞에서는 얘기도 못하고 국무회의 가서 그런 얘기하고. 대답을 여기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도 아니 될까요? 하지 마세요. 제가 묻지 아니, 않았어요. 이런 부당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임의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규정하고 대답을 막아버리면 질문을 왜 하세요? 그럼 헌법재판관 임명이 아까 무슨 솔루션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짧게. 일단 국무회의에 그 얘기가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나갔는데 그때는 이미 대행께서 두 사람을 지정한다고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난 거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행의 권한이니까. 그 이후에 어쨌든 간담회 한 얘기가 나간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걸 알면 이렇게 이상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 들어서. 그 윤석열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국무회에 가서 그런 게 상당히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 못한다고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 하냐니까 얘기 못하잖아요. 얘기도 못하면서. 국무회의 때 여러 아니, 얘기 많이 국무회의 말고 했어요.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 앞에서 계엄 후에 소집된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가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명확히 멘트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한 번도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부분 뭐 국민이 신뢰하냐 그 부분 사과하세요. 모욕한 거에 부분은 대해서 사과하시라고요. 이용기 의원님,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무위원들이 이 국민들의 뭐 신뢰를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일을 이 문제와 결부해서 자꾸 말씀하시면 내란 공범이니 이런 내란 공범이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점을 찍어버리면. 아니 근데 마찬가지로 아니, 여기 모든 국회의원들, 저기 국민의원들 모두가 국민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그만하세요. 국회는 계엄 해제시키고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장관들, 국무위원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을 만든 공동의 책임자들 아니에요. 그걸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비상계엄까지 하고 그 과정에 그리고 언론을 보세요. 매일 아니 발포 명령도 내렸잖아요.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고 나와라. 그리고 계엄은 2차, 3차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했어요. 정신병자가.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다 여러 번 사과를 총리를 위해서 드렸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저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과거의 유상임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사과하세요. 저희 유권자나 국민들한테. 사과 못 하겠어요? 그럼 저한테도 사과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사과를 해요? 아니 그런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예스노를 안 하셨잖아요. 그냥 내가 이웅기 의원님은 국민께서 신뢰를 하신다고 제가 여기서 생각하느냐 이런 끊겠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신뢰하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